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 전반부 타입스크립트의, 2장 전반부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시스템 발표를 맡게 된 이지윤입니다. 2장에서는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아이템 6은 편집기를 사용하여 타입 시스템 탐색하기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타입스크립트를 설치할 시 이제 두 가지를 실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1번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아이템에서는 이제 2번을 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타입스크립트 서버에서 편집기를 통해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정하다. 그래서 이제 언어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저희 이렇게 코드 자동 완성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류 확인, 그리고 타입 추론, 정의 찾기 등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요. 편집기에서. 네. 네. 그래서 다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의 찾기를 통해 타입 순환 d.ts 파일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동작을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외로 페이지 36쪽에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 오브 누른 오브젝트이다 이 문장을 보고서 저희 고양이 사진첩 한 거 있잖아요. 밸리데이트 할 때 이제 널에 대해서 타입 오브를 검사하는데 이때 오브젝트인 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책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어서 완전 확실하게 머리에 각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undefined는 궁금해서 해봤는데 타입 오브 undefined는 그냥 undefined 넣으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템 6을 요약하자면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언어 서비스를 잘 이용하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혹시 이 아이템이 끝날 때마다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쭉 진행하나요? 아, 어, 중간에 편하신 대로 질문 해도, 받아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면 괜찮은 네, 저는 아이디어인 것 아이템 같습니다. 하나씩 끝날 때마다 한번 다들 네, 의견을 그게 들어보겠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혹시 뭐 의견 있는 거 있으신가요? 뭐 궁금한 점이나? 저는 여기선 없었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이템 7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템 7은 타입의 값들이 집합이라고 생각하기. 여기 2장 전반부에서 그래도 나름 좀 중요하다고 생각 드는 부분이고요. 이제 타입을 값의 집합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하다라고 이 챕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는 B를 상속, A는 B의 할당 가능, A는 B의 서브 타입, A는 B의 부분 집합. 이거를 다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다 같은 말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타입스크립트 용어를 집합 용어로 접목시켜서 설명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요 A와 B의 유니온이 이제 A와 B의 합집합이 되고 A와 B의 인터랙션이 A와 B의 교집합이 된다. 이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A와 B의 유니온은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거는 타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A와 B의 인터랙션이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게 살짝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음, 이게 객체에서 속성, 속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살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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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여기서 만약에 펄슨이 네임 스트링을 가지고 있고, B가 이제 라이프 스팬이라고 해보면은,
만약에 채로 이제 이 둘을 가지는 X가 있다고 쳤을 때, 그거를 이제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거를 교집합으로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니면은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페이지 41쪽에 이 규칙의 속성에 대한 인터랙션에 관해서는 맞지만 두 인터페이스 유니온에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유니온이어도 이제 공통된 속성이 있으면은 이게 통과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도 네임 스트링이 있으면은 오르래. 타입이 네버가 안 뜹니다. 근데 이제 공통된 게 없으니까 정해질 수 없어서 네버가 뜬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음, 키 오브 A 인터랙션 B는 이제 드모르간을 유사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바꾸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다고 하는데 저는 또이또이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이해가 안 됐던 점은 페이지 46쪽에 한 객체의 추가적인 속성이 타입 선언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 타입에 속할 수 있다. 이게 딱 읽기만 하면 잘 안 알아들 수 있는데 이 말이 즉 구조적 타이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잘 문장을 곱씹어 보시면 이게 구조적 타이핑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가 좀 그렇게 됐는데 아이템 7의 핵심은 이제 타입을 값의 집합으로 생각하는 걸 해보자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다들 의견 있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니면 추가적으로, 잘못 설명한 점 있나요? 네, 거나 근데 이게 뭐,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아니면 뭐가 보충 설명해 주실 분? 네네. 혹시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신 분 있나요? 음. 이 파트? 어, 어,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어, 이게 값의 집합임을 이해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집합이 있으면 이제 뭐 그 안에 원소들이 있을 건데, 그 원소를 이제 어떤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으로 생각을 하자는 것 같아요. 네, 저 원소를 만약에 어떤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 그러니까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이라고 생각하고, 어, 좀 저기를 읽으면은 좀 다르게 익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주석으로 그림 설명 가능할까요? 주석으로요? 네, 이거 저도 예제 하나 보고 조금 이해가 들랑말랑 했거든요. 이 근데, 코드, 이 코드 혹시 이 크리처랑 펄슨 중에 어떤 게 부분집합 서브 타입인 건지 맞추면 좀 이해가 된 거라고 하던데. 잠시만요. 아,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아, 아, 네네. 제가 네. 이렇게 네. 하면 안 보이나요? 네, 화면 공유를 아마 창으로, 보여요. 제가 했습니다. 오, 아, 오, 어떻게 한 거죠? 이거 중에 아, 크리처랑 펄슨 중에 어떤 게 더 서브한 건지 맞춰보세요. 펄슨이지 않을까요? 펄슨이 서버한 것 서버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크리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답이 있던 것 같아요. 펄슨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객체에서 프로퍼티를 더 가지고 있는 게 제약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음, 좀 이해가 된 거라고 하던데. 그죠, 그죠. 제 말이 딱 적은 게, 네. 그러니까 저 크리처랑 펄슨을 집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네임, 벌스, 젠더 저런 거를 원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런 걸 원소라고 생각하면 펄슨이 더 뭔가 커 보이잖아요. 더 커 보이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쟤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이제 원소라고 생각하면 가질 수 펄슨이 있는 뭔가 값. 더 그 아, 값들을 더 좁히는 개념이지 않나. 왜 음, 이렇게 만들었죠? 네? 어,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지? 크리처와 펄슨의 교집합은 이미지가 왜 안 올라가지? 잠시만요.
이미지를 올리고 싶은데. 여기 이미지 못 근데 올려. 이렇게 하면은 회의 채팅 안 보이나요? 네네네. 이거는 아, 브라우저 창만 공유한 거라서 이미지 안 올려질 거예요. 그 슬랙에 올려주시면 될 것 아, 같아요. 이렇게 된다. 이거 보고 조금 이해가 될랑 말랑 했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인터섹션 하면 내셔널리티까지 가져야 된다. 다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 근데 헷갈려. 오히려 저는 집합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 아이템에서는 집합이라고 생각하다고 하네요. 음. 뭐 또 있나요?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아이템 8. 타입 공간과 값 공간의 심벌 구분하기. 여기서 맨 처음에 타입스크립트에서는 타입의 공간과 값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타입스크립트의 심벌은 타입으로도 쓸 수 있고 값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심벌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저는 식별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루트가 타입으로도 쓸 수 있고 컨스트로 선언하면은 이제 값으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입 정보는 컴파일 과정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심벌이 사라지면 그건 타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안 사라지면 이제 값이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TS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코드 쳐보면서 컴파일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들, 이제 콜론이나 에즈 뭐 이런 거를 직접 옆에 자바스크립트로 보여주니까 눈으로 확인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다들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여기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에서랑 값에서 쓸 수 있는데 다른 기능을 하는 연산자 중에서 타입 오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음, 인터페이스 펄슨 이렇게 선언돼 있고 컨스트로 펄스 1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입에서의 타입 오브를 살펴보면은 타입스크립트 타입으로 반환해서 그냥 이 찍어봤을 때 그냥 이 자체로 타입, 리펄슨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값에서의 타입 오브는 런타임에서 식별자의 타입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객체로 되어 있으니까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파일과 값이 동시에 가능한 것 중에서 이제 클래스랑 인원이 있는데 저는 클래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클래스의 타입은 타입 오브 클래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인스턴스의 타입은 클래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값으로 사용했을 때 스톤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클래스 자체 타입은 이제 펑션이라고 나오고요. 클래스로 만들어낸 인스턴스 타입은 당연히 오브젝트겠죠. 그리고 타입으로 사용했을 때는 타입에서의 스톤 클래스의 타입을 찍어봤을 때 그냥 타입 오브 스톤이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서 봤을 때 클래스의 타입은 타입 오브 클래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타입 오브를 해보면은 인스턴스의 타입은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입 인스턴스를 해보면은 클래스 스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타입과 값으로 동시에 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 제가 솔직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 음, 여기서는 이제 값으로 클래스를 썼는데,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 업으로 타입을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템은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읽을 때 타입인지 값인지 잘 구분하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보통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 궁금한 거나? 아래 부분에서 멈춰 주시겠어요? 네, 여기요? 제가 이해한 거는, 네, 네. 멈춰주는, 네네네. 여기 잘려. 어, 여기, 여기 부분에서 이 실린더가 네네. 값으로 쓰였고, 여기 부분에선 타입으로 쓰였다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아, 맞을까요? 아, 저 예시가 뭔 내용이었죠? 좀 기억이 안 나서. 저게 이제 클래스로 둘 다 가능하다. 만들었을 때 값과 타입으로 둘 다로 쓰이는 예시를 든 건데, 인스턴스 오브 어, 자체가 그 자바스크립트에 쓰이는 거니까, 문법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값으로 받아들여서 확인을 하고, 여기 부분에서는 타입을 이용해서 이 코드를 읽어드린다? 약간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타입을 이용해서 음, 읽어드린다? 실린더 타입으로 판단을 한다는 말인가요? 네. 아, 이제 여기서 이 클래스 내에 쓴 거를 타입으로 받아들여서 이 두 코드를 타입스크립트 얘가 읽어드린다? 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어, 혹시 틀린 게 있을까요? 제가 이해한 거는 네. 그거 오류가 났을 때는 인터페이스를 썼을 때거든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런타임에는 사라지는데 저기 인스턴스 오브가 런타임에서 동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 인터페이스를 썼으면은 어차피 값으로 쓰이는 건데 타입이 아예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오류가 나고 클래스는 타입과 값으로 둘 다 쓰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약간 인스턴스 오브 자체에서 약간 타입으로도 쓸 수가 있어서 저게 세이프 인스턴스 오브 실린더가 타입으로 쓰여지고 그래서 타입이 정상적으로 실린더로 나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줄에서는 얘가 값으로 읽어드려서 저는 그 타입으로 읽어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값으로 쓴 거 아닌가요? 값으로 그 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책에서 타입 공간이랑 값 공간을 좀 구분하자고 해서 둘이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개념으로 약간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저희 타입 카드 배웠잖아요. 타입 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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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카드는 이제 런타임에서도 타입을 네로잉이라고 하나?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네. 그거를 이제 타입스크립트도 알아듣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값 공간이면서 타입 공간이 아닌가. 음, 아, 그게 어쨌든 저 이 부분 안에서 쉐이프가 실린더 타입으로 추론이 되고 네네. 그리고 런타임에서도 동작을 하니까 그냥 저 오, 둘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음, 그렇네요. 음,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아이템에서 궁금한 네, 게 두 가지가 네, 있는데 네. 잠시 이 빈 공간에 텍스트를 좀 아, 네. 좋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네네. 네. 네.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거는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책에 있는 A1? 코드인가요, 이거? 네네, 책에 40, 있는 예제입니다. 47쪽에 있네요. 저도 잠시만요. 잠시 책을. 아, 그거 인터페이스가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네. 맞아요. 런타임에는 타입이 아예 사라지는데 여기서는 값으로 읽어드리니까 그래서 집합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그거 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음? 또 인스턴스 오프라는 저 키워드 뒤에는 무조건 값 공간이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실린더가 타입 공간에만 선언이 돼 있어서 생기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 이게 그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빈 객체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냥 이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 틀? 음, 저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지워버렸다. 그래서 저게 좀 뭘 음, 의미해서 저렇게 에러가 뜨는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객체를 표시한 거 아닐까요? 음, 해석을 참조하는데 레디우스 라이트. 근데 저게 컨스트 실린더에서 레디우스랑 히트를 반환해 주는데 타입 수론이 안 되나 보네요. 그, 반환 값을 명시를 해줘야 되나요? 반환 타입을? 반환 타입 명시에도 에러 나지 않나요? 그런가요? 애초에 저 인스턴스 오브 음, 때문에 난다는 내용 아닌가요? 책에서. 테이프 레디어스 때문이 아닐까요? 그 실린더에 대한 값으로 쓰이는 구현이 없어서 에러가 나는 거 아닌가요? 레디어스 쓰면. 그, 저빈 객체가 어디서 왔는지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네, 제 질문은 그겁니다. 그, 아, 쉐이프 또 닷 실린더 함수가 레디어스라서 그런 거 있었구나. 아닌가요? 네? 쉐이프 닷 레디어스를 해서 빈 객체로 생각한 거 아닌가요? 어, 객체라고 어, 생각했으니까 근데 쉐이프가 없어. 그러니까 빈 객체가 음, 뜬 게 아닐까요? 그런 거 같군요. 어렵네요. 뭔가 그런 거 같은데요? 경호님, 아니요?
그거 아닐까요? 그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도 객체잖아요. 근데 네. 함수도 객체인데 쟤가 그냥 함수 표현식이다 보니까 프로퍼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식이라 없다. C인데 인스턴스 오브 C로 해가지고 아 어, 그래서 E는 방금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으로 돼 있어서 음, 토론할 수 그러면은 없으면 빈 객체로 생각하나 본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저 컨스트 실린더를 아예 없애버리면은 어 이런 식으로 에러를 써주거든요. 실린더는 형식만 여기서는 좋다. 값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타입스크립트가 음, 여기서는 값으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 음, 일단 이거는 그냥 넘어갈까요? 지금은? 알게 되면 공유를 하는 걸로. 네, 네. 네네. 네. 또 하나 뭐 있지 않았나요? 아, 두 개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제 나머지 하나는 좀 간단한 건데, 저는 이, 이거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냥 타입 오브 실린더는, 네. 아, 클래스의 타입이고, 실린더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타입이라고 이해는 했는데, 뭔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거 좀 헷갈렸지. 음, 음, 그러면 약간 저거인가? 음, 저 실린더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 타입으로 이거를 지정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네? 인스턴스를 만들면은 네. 인스턴스는 실린더 타입 아닌가요? 네, 네. 음, 아, 아, 클래스 음, 자체의 타입이 타입 오브 네, 아, 실린더고 네네네. 그, 그 타입 오브 실린더라는 거를 언제 활용하는 건지 궁금하네. 저도 근데 클래스의 타입이 좀 어려웠어요. 저렇게 타입 오브 클래스 이렇게 나오는 게, 음,
그 책에서는 그래서 이, 이 제네릭을 사용해가지고 바꾸잖아요. 타입을. 네. 근데 그럼 이거를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음, 상황은 모르겠네요. 저는 클래스로 코드를 짜본 적이 진짜 거의 전무해서 자바 배울 때나 한번. PT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근데 함수를, GPT 타입스크립트 많이 틀리던데요? 맞아요. 아, 많이 아, 틀려가지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버리고 하는 걸로. 그런 거 아닐까요? 클래스, 클래스 타입이랑 인스턴스 타입으로 이제 구분하면은 클래스 타입은 뭐 스태틱 메소드나 그런 프로퍼티 같은 거를 접근을 할 수 있고 인스턴스 그러니까 뭐야 스태틱 프로퍼티나 메소드에만 접근할 수 있고 인스턴스 타입은 다 접근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멘토님한테 여쭤볼까요? 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까 일단은 이거 넘기고 아, 다음 알겠습니다. 거를 빨리 합시다. 그 전에 거 제가 다시 상세하게 물어봤거든요. 네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얼추 그럴 듯한데요. 합세 형태로 유추되기 때문에. 값이면은 빈객체로 간주된다로 알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갈까요? 네네. 네. 다들 괜찮나요? 네네. 네. 아이템 9. 아이템 9는 이제 타입 단원보다는 타입 선언을 사용하기.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타입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입 선언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타입 단원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타입 선언은 변수 콜론 타입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타입 단원은 as 타입으로, 어? 강제로 타입을 지정인데 정이 없어졌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하면 타입 선언을 사용하자가 주 메인이고요. 타입 선언은 위에서 봤듯이 이렇게 인스턴스 펄스를 만들면은 콜론을 사용해서 선언할 수 있고요. 타입 단원은 as 키워드를 사용해서 강제시킬 수 있습니다. 펄슨이라는 것을. 근데 이제 타입 선언을 주로 사용하자고 했는데 타입 단원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돔에서 엘리멘트를 찾는 API를 사용할 때 이제 들어올 때 이제 값이 타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제 타입 단원을 사용하자는 건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타입 단원보다는 이제 제너릭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너릭도 어차피 똑같이 다시 해줘야 되더라고요. undefined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효됐고요. 근데 이제 타입 단원을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객체의 현재 타입이 단원별 타입의 상위 집합 혹은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쿼리 셀렉터 함수 시그니처를 찾아봤는데 이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너릭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똑같이 타입 단원을 사용해줘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타입 단원보다는 타입 선언을 사용하자 했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이템 10은 객체 래퍼 타입을 피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객체 래퍼 타입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넘버, 스트링, 불린으로 등등이 있고요. 원시 타입은 소문자로 시작하고 넘버, 스트링, 불린 등이 있습니다. 이제 왜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선언 시 객체 래퍼 타입을 지향해야 되냐면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동작을 모델링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선언되는 변수들은 모두 원시 타입으로 선언되죠. 약 이런 걸로.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에서 변수를 객체 래퍼 타입으로 선언하게 된다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의 동작과 다르게 프로그래밍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향하자는 거고요. 뭐 예시를 들면은 이제 객체 래퍼 타입을 사용해서 했는데 이제 런타임 하면은 객체 래퍼 타입은 원시 타입에 할당할 수 없어서 오류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타입스크립트에서 객체 래퍼 타입을 지향하고 기본형 타입을 쓰자입니다. 뭐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아이템 11, 잉여 속성 체크의 한계 인지하기. 타입 검사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구조적 타이핑이랑 잉여 속성 체크가 있는데요. 구조적 타이핑은 이제 1장에서 배웠으니까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잉여 속성 체크는 이제 타입에 선언된 속성이 있는지 그 외의 속성은 없는지 확인하고요. 객체 리터럴을 변수 할당하거나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할 때 잉여 속성 체크가 수행됩니다. 그리고 객체 리터럴에서만 잉여 속성 체크가 동작해서 엄격한 객체 리터럴 체크라고도 불리고요. 오타를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수 타이핑 검사와 잉여 속성 체크는 별도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음, 여기서 이 예제를 보면은 구조적 타이핑 관점에서는 이제 객체 리터럴을 미리 변수에 할당해서 할당해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데 잉여 속성 체크의 관점에서는 객체 리터럴을 직접 할당해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인데 이제 창원과 동작은 같은데 이제 타입스크립트는 이 후자 잉여 속성 체크 관에서만 에러를 발생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변수에 할당하면은 통과하지만 직접 할당하면은 에러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잉여 속성 체크의 한계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타입 단원문을 사용하면은 오류 체크가 안 되고요. 인덱스 시그니처 사용할 시에도 잉여 속성 체크가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면은 오류가 떠야 되는데 as person으로 인해서 다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고요. 인덱스 시그니처도 이제 잉여 속성 체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해야 할 점이고요. 어, 제가 약간 어려웠던 부분이 이 문장인데 선택적 속성만 가지는 약한 타입에서는 공동 속성 체크가 동작함 이건데 이제 선택적 속성은 모든 속성이 옵셔널하다는 걸 뜻하고요. 공통 속성 체크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약한 타입의 임시
변수로 할당해도 잉여 속성 체크와 비슷하게 검사를 진행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잉여 그 선택, 음, 음, 원래라면은 변수에 미리 할당해줘서 오류가 안 떠야 되는데, 이게 선택적 속성 모두 약한 타입이라서 이제 오류가 뜨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거, 요약하자면, 아, 네네. 네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요약해주세요. 요약 한 줄, 잉여 속성 체크와 구조적 타이핑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이거 잉여 속성 체크의 한계점을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효리님. 아, 네. 이 부분에서 오류 나는 거는 그냥 네. 단순히 얘를 오타를 내서 오잉? 여기에 속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러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이름이 다르게 대문자, 소문자가 다르게 쓰여져 있어서 이 프로퍼티가 없다고 에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네. 그 얘기가 아닐걸요, 아마? 네, 그 원래는 오류가 없어야 되는 이유가 네네. 구조적 그쵸? 타이핑 관점으로 보면은 네. 제가 임시 변수에 할당을 한 이후에 할당을 했기 때문에 저게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음, 왜냐하면 어, 위크 타입에서는 전체가 다 옵셔널이고, 그리고 저 대문자 하나 들어간 그 프로퍼티가 있어도 네. 문제가 없잖아요. 구조적 타이핑 관점에서는. 그쵸? 음, 네, 근데 저게 오류가 난다가 공통 속성 체크라는 내용 아, 때문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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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속성이 옵셔널이 아니면은 이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그, 그렇지 옵셔널이 않을까요? 아니면은, 다 옵셔널이어야 에러 뜨는 걸로 알던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책에서도 그쵸. 약한 속성에서만 공통 속성 체크를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라도 옵셔널이 아니면 약한 속성이 아니잖아요. 네. 그, 효리님이 말씀하시는 에러로는, 아, 네. 근데 저거 바로 할당하면은, 그, 옵츠라는 변수에다가 위크 타입 할당하면은 효리님이 말하는 에러가 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러면, 네. 질문이 있는데 이 아이템 11에서 잉여 속성 체크와 할당 가능 검사는 별도의 과정이다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잉여 속성 체크랑 할당 가능 검사를 이제 각각 별도로 체크를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정확한 차이도 일단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음, 근데 제가 이해한 거는 구조적 타이핑 관점에서 생각하면 할당 가능 검사가 구조적으로 할당 가능한지를 검사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잉여 속성 체크는 그 구조적 타이핑 외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속성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저는 오, 객체 리터럴을 직접 쓰면 사람이니까 개발자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객체 리터럴을 음, 쓰면은 오타를 낼 가능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거를 체크해주는 기능을 넣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구주적 타이핑이랑 인형 속성 체크랑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나요? 동시에 될 수 항상 있냐고요?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바로 항상 체크를 다 안 하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책이? 근데 이제 그래요? 어떨 때는 잉여 속성 체크가 동작을 안 한다. 음, 임시 변수에 근데 할당하거나 예, 리터럴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할당 가능 검사는 그냥 무조건 되는 거고 잉여 속성 체크는 음, 어떨 때는 안 된다. 아니, 어떨 때만 된다. 그 어떨 때가 객체 리터럴로 할당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둬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걸 아, 동시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이해를 했는데 네, 동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타입 체크를 위해서 잉여 속성 체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갑자기 혼란이 오는데? 이게 비슷해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구조적 타이핑하고 잉여 속성 체크하면 완전 딱 들었을 때는 완전 반대 내용이죠. 근데 체크하는 게 또 근데 비슷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동시에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 아니 완전 동시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까 구조적, 동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조적 타이핑 검사는 언제나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타입 체크 할 때 그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시간은 나눠져 있겠지만 타입 체크 안에서 하는 건 맞으니까 동시라고 설명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 진웅님. 그죠? 어, 음, 그러니까 할당 가능 검사도 통과해야 되고 잉여 속성 체크도 통과해야 되는 애들이 있는 거고 할당 가능 검사만 통과해도 되는 애들이 있는 거고. 제 저도 그렇게 생각. 질문이 해결됐습니다. 그 동시에 통과하는 게 아까 그거예요, 그러면? 객체 리터럴 할당이. 예, 객체 리터럴. 걔는 이제 둘 다 통과해야죠. 음, 음, 아니, 사실 네네. 잘 모르겠어요. 그 그, 왜 공통속,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지? 아, 어? 음? 동시에 일어난다고 책에는 안 그러니까 써 네네. 있는데 완전 같은 예, 시간 내에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막 이게 별도의 과정이라고 하니까 따로 동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진웅님이랑 제가 말한 동시는 타입 체크하는 과정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니까 예, 같은 시간 음, 안에 아, 일어난다라고 아,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제 아, 별도의 네네네네. 과정이라는 게 약간 아예 좀 내용이 카테고리가 좀 다르다? 이 말을 하려는 것 예, 같은데요. 맞죠.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카테고리가 다르다? 정의롭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음악을 들을 때 조금 네,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인데 좀 네, 짜치나요? 뭐 어, 음악을 이제 장르 구분을 하는데 네네. 뭐 발라드하고 힙합이 있다 이 내용이 아니고 네, 네, 뭐 구조적 타이핑 그거는 뭐 발라드면은 잉여 속성 네. 체크는 뭐 데브 코스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예 다른 내용이다.
그러니까 뭐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저는 말이죠? 발라드랑 힙합이라는 게 아니고 약간 발라드랑 힙합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데브쿠스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발라드랑 약간 막 노트북 이런 거다. 완전 다르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구조 타입이랑 잉여 수정 체크랑? 네, 다르다니까요. 네, 이게 다르죠? 할당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검사한다는 뜻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러니까 쭉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둘 중 하나를 어, 선택하고 그런 과정이 아니다. 약간 그러니까 어, 이런 한 줄 말씀. 한 줄 코드를 타입스크립트가 시스템이 읽을 때 얘가 네. 그 구조적 타이핑 할당 가능한지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얘가 객체 리터럴이며 잉여 속성 체크도 하니까 동시에 일어난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뭔가 적절한 비유가 떠올랐거든요. 얘기해도 네. 될까요? 오, 좋습니다. 네네네. 뭐,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런 말씀 안 어, 하시고 해주셔도 돼요. 공항에서 입국 검사를 하는데요. 네네. 그냥 일반 외국인이 있고요. 중국인이 있어요. 네네. 중국인이 이제 객체 리터럴이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 관례를 하나 더 늘리는 거죠. 잉여 속성 체크라는. 네. 아, 맞는 것 좋네요. 그쵸, 같습니다. 그쵸, 맞는 그쵸. 말이네요. 그쵸, 그쵸. 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괜찮으시죠? 어, 뭐 안 될 거 있나요? 맞아요. 뭐, 비하한 건 예시를 든 아니니까. 것뿐입니다. 맞죠, 맞죠. 네. 음, 네네. 일단 뭐 일단 뭔 느낌인지는 알 것 같네요. 대체 리터럴이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객체 리터럴에서만 그렇다는, 잉여 일단 속성 체크라고 책에는 하니까 좀 그러니까 그 엄격한 객체 리터럴 검사라고 외우세요. 그냥. 저는 맞아요. 그렇게 책에도 그렇게 써 생각했어요. 있어요. 아, 그게 더 네, 쉬운 것 같은데요? 잉여 속성 아, 체크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려워서 그러네요. 맞죠, 맞아요. 맞죠. 맞아, 맞아. 엄격한 객체 아, 리터럴 오케이, 오케이. 검사라고 아, 생각하면 좀 쉽던데요? 아, 네, 아, 완전 갑자기 와닿았어요. 저 아이템 11 제목을 그냥 바꿔버리죠. 엄격한 어떻게 객체 바꿔요? 리터럴 체크해야 하는 게 인지역. 아, 그거 공항 예시랑 이거랑 하니까,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대북 코스는 뭐죠?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네네네. 넘어가시죠. 패스하죠. 네네네네. 네. 엄격한 네. 네, 저는 이제, 이해됐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끝났군요. 없으신가요? 어떡해요? 이 정도면 전 좋아요. 저도 저도 이거 질문 좋습니다. 더 없습니다. 어, 그러면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네.